보시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 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어떤 그 논의점인데요. 역사적으로 척추 고정 술기는 합리적 추측에 기반했다. 이게 뭔 말이냐?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합리적 추측이라는 거죠. 야, 척추를 고정하자. 척추가 다치는 환자들 척추 고정하자. 이게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추측이야. 이게 핵심이고, 첫 번째 워딩. 그래서 1960년대 몇몇 문헌에서 이를 제안했어요. 정확한 기원은 알기 어려워요. 언제부터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한테 백보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냥 했어. 그냥 한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했거든요.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1985년도에 미국 교통부는 응급구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출간했고, 여기서는 약간의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모두 완전 척추 고정을 권장했어요. 무조건 다 하라는 거지. 의심만 되면 하라는 거죠. 의심만 되면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은 외상 환자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잘못된 인식을 고립적으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상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고정, 움직임 최소화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2명, 3명이 출동하는데 외상 환자가 있어갖고 약간의 손상만 의심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트라우마 메커니즘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그 신경학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막 무슨 뭐 척추 고정을 하는데 모든 인력을 다 소모하는 거예요. 막 머리 막 싸매고 뭐 고정시키고 백보드 대고 벨트 채우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환자가 출혈을 하고 환자가 호흡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EMS에서 만연한 척추 고정 조치 시행의 주요한 자극원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는 흔한 병원 척추 고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EMS 기관들은 잠재적 척추손상자 평가 처치를 대폭 수정하고 과학적 근거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교과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척추를 완전히 고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최고의 고정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척추 움직임이 여전히 있고, 가장 질 높은 목 고정대로도 일정 수준의 움직임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척추 고정으로 척추를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서 현장의
백금의 10분을 허비한다. 허비한다. 명징하고 명백한 의사결정 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처치는 단순성에 있습니다. 단순성은 신속성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호흡과 순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환자의 수술방 스타팅 시간을 외상은 시간과 싸움이죠. 무엇에 집중할 거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증거는 척추 고정은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환자한테 딱딱한 백보드 환자를 장기간 고정하는 게 통증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통증은 압통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환자가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백보드 때문에 발생한 압통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니까 엑스레이하고 CT 같은 추가적 방사선 검사를 하게 하고, 또한 몇몇 근거들에서는 백보드 환자를 눕혀가지고 벨트를 조이는 이 고정 행위가 오히려 환자의 호흡 기능 장애와 호흡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뭔 말이에요 이게? 환자에게 이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목고정대가, 척추고정대가 목고정대가 기도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경성 목고정대만을 적용해도 약 25%의 개구장애, 입을 못 벌리게 한다는 거고, 기관 내 튜브를 척추 고정이 되어 있는 환자에게 삽입하는 것은 힘들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레 환자의 기도 관리와 호흡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상. 이게 무조건 외상이다. 외상. 무조건 뭐요? 무조건? 네. 경추보호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뇌손상 환자에서 정작 중요한 게 뇌를 지키는 건데, 경성 목고정대를 사용하면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적용된 목고정대라도 머리의 정맥에서 경정맥으로 배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려오는 혈액이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정맥에서 이 척추고정대 자체가 이게 딱 단단하게 막고 있어가지고 환자의 머리에 있는 혈액이, 체액이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에 ICP가 올라가죠. 네? 동맥혈액이 경동맥과 척추동맥으로 배익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데, 일부 정맥에 비해서 더 보호를 받죠. 이게 깊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하면 동맥을 통해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혈액은, 머리로 들어오는 혈액을 방해하지 않는데 다시 내려가는 혈액을 방해하니까 채우는 순간 환자가 머리가 땡땡해지는 거죠. 따라서 정맥혈육을 제한하며 동맥혈육을 제한하지 않아 두 개 내압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네. 머리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경성 목고정대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력도 없으면서 고정도 잘 못하는데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최악이죠. 다른 형태.
시사죠. 네, 이거 특허를 제가 내고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또 안 좋은 거. 네. 고의 목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고의 목 손상이라는 게 0번, 1번, 2번 이 위쪽에, 머리 위쪽에, 경추 위쪽에 디스로케이션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추보호대가 위아래로 여기 이제 하악과 우리 하악과 환자의 어깨 쪽에 얘가 위치하면서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얘가 잡아당기잖아요. 위아래로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척추가 있다고 했을 때 척추뼈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C 칼라를 7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딱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 전단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이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이 잡아당기는 이 경추보호대 이 잡아당기는 전단력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손상이. 또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제 웃긴데요. 웃겨요. 이게 사실을 읽어보면 웃긴 내용인데, 목 고정대와 척추 고정의 적용 절차는 환자 스스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들은 병원전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출 기술이 단순히 환자가 스스로 차량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척추 움직임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환자가 조금이라도 척추 손상이 의심됐을 때 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착용시켜서 나오게 하면은 마치 환자가 더 덜 움직일 것 같은데 오히려 환자를 살살 달래가지고 환자의 다리를 들어주고 환자의 목 뒤를 살짝 받쳐주고 조심스럽게 환자를 차량 안에서 탈출시키는 것보다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환자의 호흡을 방해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환자를 움직이게 하지 않게 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무슨 장점이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척추 고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뒤따른다. 이것은 주문이죠. 주문. 이게 주술사들을 주문이라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하지만 척추 고정의 시행으로 의학적 책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근거 없어요. 더 나아가 진화 중인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현재 척추 고정은 해로울 수 있고 진자처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완전 척추 고정이 실제로 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죄가 더해질 수 있어요. 척추 고정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긴 척추 고정판 사용은 긴급구출 환자 이동에 병원의 처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네. 진공 매트리스가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경성 목고정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스템은 이미 오래된 목고정대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어요. 이게 이제 오래된 목고정대가 뭘 의미하냐면 필라델피아를 의미해요. 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이건 과거에 병원전에서는 사용을 잘 안 했는데 오히려 이걸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로. 예, 말고 C칼라 같은 것들 이러한 병원전 경추보호대 이러한 것들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드럽고 소프트한 재질이 있는 이걸로 다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이런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 이러한 장비로 많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EMS 제공기관 척추 부상 치료 관련하여 항상 현지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내 프로토콜이 개선하고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책에서 하는 내용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까지의 교과서 지금 현재 다양한 논문 리뷰들을 정리해 놓은 우리 교과서예요. 아주 좋죠, 여러분.
우리 교과서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번역서이긴 하지만 이 번역에 이 부분을 참여하셨던 교수님께서도 아주 이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잘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하고요. 어떤 부분 마무리할 거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전에서 환자에게 어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한테 어떤 그 움직임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합리적 로직에 의해서, 객관적 로직, 예를 들면 이런 넥서스 트라이얼이라든지 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일단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평가한 후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얘기했잖아요. 단순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확성, 단순성. 그러한 것들은 타임 세이브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결국 외상 환자는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까지로 이어지는 총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굳이 불필요한 처치를 하면서 현장에서 시간을 갉아먹냐는 거죠. 3명이 출동했는데 1명은 못 고정, 2명이 못 고정을 하고 환자의 척추를 고정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혈압을 관리한다든지 호흡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더 중요한 처치를 왜 간과하냐는 거죠. 의미도 없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환자 호흡을 방해하고 뇌압을 상승시키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실제 고정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고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결정에 의한 환자의 어떤 고정과 심플한 처치가 필요한 거죠. 특히나 외상에서 절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러한 캐나디안 이런 시스파인 룰이라든지 또 넥서스 트라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실습하면서, 내가 실제로 환자 역할을 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